도핑 관련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또 하나의 폭탄. 네,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나쁜 시도, 나쁜 이들로부터 리그를 좀 더 빨리 격리를 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나쁜 것에 대해서 차단벽을 더 높게 쌓아 올리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현직 선수 약물 스캔들이 나왔는데요. 11일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첫 방송이 나왔죠. 근데 이에 앞서서 3월 9일에 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전직 선수 B, 한 명 B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KBO에 보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카다 이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어떤 이 해당 선수 있죠. 전직 선수. 지금 은퇴한 선수인데 전직 선수에 대한 신문 조회를 KBO에 해왔거든요. 그래서 KBO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고 몇몇 구단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는 뭐 현직 베테랑 선수 A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이 됐는데요. 이 선수도 지금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삼성 그리고 하나를 거쳐서 롯데자이언츠에서 뛰고 은퇴를 한 이여상 씨 있죠. 전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교실을 열었었고, 근데 2019년에 10대 유소년 선수들에게 당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하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됐고, 또 학생들이 도핑 테스트 받고, 몇몇은 또 양성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이여상 씨 같은 경우는 뭐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죠. 그럼 아마추어 유소년 선수들은 어찌 됐을까요? 해당 선수는 4년간 자격정지를 받아가지고 뭐 항소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앞길이 그냥 막히는 건데, 프로야구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때 또 전원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해 입단 뒤에 도핑 테스트를 전원이 다 받는다 한 차례 또 홍역도 치렀고, 당시에도 프로 선수 아마 극소수도 금지 약물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여상 씨가 소속했던 팀에서는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사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모를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여상 씨의 자백이 나왔어요. 전현직 선수에게 성장 호르몬을 판매했고 내가 1,600만 원을 챙겼다. 2명한테. 약물을 판매하고 주사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약사법 위반인데 약물 구입은 실정법, 현행법 실정법 위반은 아니고 어떤 해당 기관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카다에서 KBO와 공조를 해서 제재 논의를 하게 됐고, 일단 베테랑 현역 선수인 A 선수와 은퇴 선수였고 A 선수 이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은퇴 선수입니다. 전직 선수고 지방팀에서 수도권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은퇴를 했고 최근까지 독립리그 코치를 했고 지금은 야구 교실을 하고 있는 이 B, 전직 B 선수의 경우 둘 다 금지 약물인 줄은 모르고 내 구입을 했다. 금방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역 선수 A에 대해서는 해당 구단이 지금 면담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B는 전직 선수죠. 은퇴 선수 B는 이미 KBO에 며칠 전에 출두를 해서 소명도 다 하고, 그리고 아마 몇 달 전에 이미 마지막에 소속됐던 수도권 팀에도 자신의 어떤 무고함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난 무고하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까지 몸담았던 독립리그 감독에게도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미 자신은 결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샀지만은 바로 돌려줬다. 이렇게. A, 지금 현역 선수입니다. A에 대한 징계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지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B는 징계 요청서가 지금 KBO로 왔습니다. 도착해 있죠. 근데 B가 지금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좀 해박한 변호인을 지금 선임을 해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항소는 KBO에 하는 것이 아니라 카다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3월 말까지가 항소 기한이라고 그래요. 조만간 항소 접수를 한다 그러는데 징계 요청서가 도착한 지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느냐? 도핑은 검사에 걸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검지된 것을 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다에서 프로스포츠의 도핑 방지 규정을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거 조금 한 2년 전에 개정이 돼서 조금 더 강화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강화된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더 규정을 강화해야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조 6항을 한번 보시면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소지. 선수가
경기 기간 중에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소지한 경우, 이거 도핑하려는 뭔가 시도죠. 또는 선수가 경기 기간 외 기간에 금지되는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소지한 경우, 그리고 단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소지가 승인된 치료 목적은 그죠? 수용 가능한 정당성을 선수가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뭐 당연하겠죠. 징계는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각 스포츠의 특성상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자, 앞서 제가 설명을 했죠. 유소년 선수 도핑에서 걸린 4년 자격 정지 굉장히 강하죠. 근데 프로 스포츠는 아마추어 스포츠보다 징계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 스포츠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 좀 그래요. IOC나 대한체육회 등이 직접 규제를 받습니다. IOC 같은 경우는 일단 도핑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프로 스포츠도 피파가 직접 관할하는 프로 축구의 경우는 도핑 징계가 아주 강합니다. 자, 종목별 출전 정지 기간에 대한 부과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축구 4년, 한 번 걸리면 4년. 야구, 농구, 배구는 정규 시즌의 절반, 경기 수 50%.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144경기니까 72경기가 되겠죠. 골프는 1년. 야구는 시즌 절반입니다. 반복해서 위법을 치르면 한 시즌에 2배, 2년간 자격 정지 등 처벌이 가중되죠. 뭐 당연합니다. KBO는 따로 도핑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구 규약에 보면 카다 규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최근에 강화된 제재안이고, 선수는 그렇고 은퇴한 선수 또는 지도자는 따로 이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KBO에서 상벌위를 열어서 자격 정지나 복귀 시에 제재를 하는 그런 안을 마련을 하게 되겠죠. 모르고 구입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모르고 구입을 했다 그러고 한데, 프로 구단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서 사건이 불거져서 난리를 쳤던 일들이 당연히 예의주시 항목이 되겠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음주운전, 이거 단골이죠. 또 폭행이라든지 사건 사고 기본입니다. 스포츠 도박, 승부조작, 해마다 이건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핑이죠. 2011년 두산 베어스 김지한 선수, 자 2015년 하나이글스 최진능 선수, 2002년 삼성 라이온즈 그 당시 진가명 선수 등등 여러 차례 리그에 도핑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핑이 강화돼도 도핑에 대한 의구심이 리그 전반에서 사라진 적은 없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 2001뿐이었죠. 메이저리그는 한때 도핑이 쫙 만연했습니다. 지금도 메이저리그 많이 나오죠. 최지만 선수, 마이너리그 시절 도핑으로 출전 정지 받았죠. 본인은 의도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선수들은 영양제라든지 한약이라든지 보양식품이라든지 이거 섭취할 때 매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각 구단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입단 때부터. 근데 이번에 문제됐던 선수는 굉장히 베테랑이죠. 이런 교육을 몇 번 받았을까? 수십 차례 받았겠죠. 자, 제가 한 구단의 수석 트레이너하고 오늘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자, 각 구단 차원에서의 교육 여부, 그 다음에 도핑에 대한 가이드라인 물어봤습니다. 카다에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도핑을 검색을 해보면 그러면 등록된 것 외에는 못 먹게 한다. 등록된 게 쫙 있다고 그래요. 영양제는 이런저런. 그게 다 규정이 다 나온 것이 아니니까 검색이 안 되는 제품은 KBO에 도핑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해주는 교수님이 계신다 그래요. 이분한테 제품을 딱 보내서 이거 복용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물어본답니다. 확인하고 안 되면 안 먹고 복용해도 좋다 그러면 섭취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2017년에는 이러한 교육이 없었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았다 그래요. 자, 수백 많은 영양제를 구입을 하면서 구단에 안 알릴 가능성. 실질적으로 트레이너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수들에게 영양 섭취로 하는 음식이 아니면 무조건 확인을 받으라고 한다. 영양 섭취하는데 먹는 음식 말고 영양제라든지 특히 약 같은 거는 더 확인을 받으라고 하고, 대부분 선수들이 전원 확인하고 먹고 비타민류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증된 제품들만 섭취를 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가 모르고 그냥 이것은 나 정말 몰랐다, 이 부분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선수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잘 아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먹지는 않는다. 이것은 이 트레이너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면서 고가의 수백만 원이니까 고가의 특이한 약을 구입을 해서 섭취 또 주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상황 인지를 하고 구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냥 음식 먹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도핑이 왜 무섭고 도핑을 왜 하면 안 되고 이거 다 압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도핑은 리그의 공정함을 훼손하는 도적질입니다. 남들은 땀을 흘려서 만든 것을 그냥 싹 챙기는 파렴치한 도적질이죠.
그래서 징계가 매우 강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조심하라는 겁니다. 딱 봐도 이상하면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죠. 근데 왜 솔깃할까요? 왜 구입할까요? 스포츠에 어떤 왕도가 있을까요? 네, 뭔가 성취하는 그 왕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노력하고 땀 흘리고, 물론 타고나는 재능은 좀 다른 부분이겠습니다. 왕도는 없다. 특정 약은 근력도 높이고 정신력도 강화시키고 회복력도 증대시켜서 몇 년치 선수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몇 개월에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약의 효능이 몇 년간 지속되느냐? 이에 대한 의견은 참 분분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심장도 나쁘게 한다 그러죠. 또 선수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자,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핑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선수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에 흠집이 날 건 자명합니다. 해당 약을 구입한 이가 이 둘 뿐일까요? 자, 중차대하지만 저도 꽤 긴 시간 매우 조심스럽게 좀 지켜봤는데 팔로 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